네, 안녕하세요. 퀀텀 처음 클럽 여러분, 정상몽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가 챗GPT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더 괜찮은 성능을 가져오는지 유저 입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직접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코딩 테스트죠. 네, 그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이렇게 해커링크에서 쭉 가져왔고요. 이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이미지를 LLM이 이 텍스트를 쭉 인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답안 형식과 스라이팅을 해줬고요. 문제지를 가져왔습니다. 입력해주고요. 챗GPT 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드도 문제가 들어갔고요. 챗GPT 답을 내놓았고요. 클로드도 바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챗GPT는 하나로 가져왔는데 클로드는 지금 두 개의 이 코드 블록으로 이렇게 쭉 가져와서 하나로 만들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코드 블록으로 쭉 가져왔고요. 자, 먼저 챗GPT의 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틀렸고요. 클로드 가져왔습니다. 클로드도 바로 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동점이죠. 네, 틀렸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클로드가 먼저 답을 가져왔고요. 클로드 과연 틀렸습니다. 네, 챗GPT가 첫 번째로 일단 케이스가 맞았고요. 네, 그 다음 답안지를 돌려보겠습니다. 50%만 맞았어요. 50%만. 네, 결론적으로 1라운드는 챗GPT가 이겼고요. 네, 다음 문제 챗GPT 들어갔고요. 클로드 들어갔습니다. 챗GPT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드 고민하는 순간 답을 내놓았고요. 과연 이번엔 클로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 틀립니다. 클로드. 네, 다 틀렸어요. 챗GPT, 우리 지금 고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스레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코드를 다시 가져와서 클로드. 역시 클로드. 틀리고 말았어요. 네, 다 틀렸어요. 자, 과연 그에 반해 챗GPT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챗GPT가 들어갔고요. 챗GPT 틀렸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개발자분들이 더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네, 이 데이터는 이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키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연 어떤 시각화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먼저 분석을 진행합니다. 자, 분석 들어왔고요. 네, 챗GPT는 이 데이터셋은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했고, 클로드 지금 벌써 시각화를 내놓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챗GPT도 시각화를 가져왔고요. 클로드는 끝이 났어요. 벌써 끝이 났습니다. 챗GPT 네, 지금 벌써 두 개의 시각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말하는 순간 챗GPT 회기선까지 이게 쭉 가져왔습니다. 네, 챗GPT 분석이 끝났고요. 먼저 클로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명세도 가족들의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family, father, mother, midparent height, children, name, gender, child height 이렇게 쭉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아버지의 키가 평균 약 175, 어머니의 키 162, 자녀 평균 168, 평균 자녀 48. 그래서 키의 상관관계가 약 6.4로 나온다. 그래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의 키가 클수록 자녀의 키도 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와 키의 관계는 상관이 없다. 얘기하고 있고, 세대 간 키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0.1cm가 자녀 세대가 더 크다. 이거는 세대 간은 키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의 키가 자녀 키와 상관관계가 있다.
성별에 따른 키 차이가 뚜렷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챗GPT 보겠습니다. 챗GPT는 먼저 이 데이터셋이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통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분석 항목으로 부모의 키와 자녀 키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키의 분포, 그리고 부모의 평균 키와 자녀 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시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 노란색이 남성이고 이 빨간색이 여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산점도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평균 키와 자녀 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모의 평균 키와 자녀 키의 상관계수는 약 0.32로 나온다. 그래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자녀 성별에 따른 키의 분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평균 키와 자녀의 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기선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회기선이 부모의 평균 키가 자녀의 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상관관계가 0.3이다. 클로드는 0.64,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 성별에 따른 키의 분포,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크고요. 부모의 평균 키와 자녀 키의 관계, 회기선을 통해 부모의 평균 키가 자녀 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이 데이터로 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첫 번째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지금 클로드가 확실히 첫 메시지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재미로 배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로드가 이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나라 이름이 있고 코드가 있고 연도가 있고 민주주의 지수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자,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클로드 양쪽 둘 다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네, 챗GPT 먼저 보면은 이 컬럼의 데이터 이름들을 쭉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쭉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변화,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변화, 국가 간 비교, 민주주의 지수 상위 및 하위 국가 및 분석, 이렇게 다음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가져왔고요. 자, 클로드를 보면은 먼저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라는 데이터를 지금 네이밍을 해서 쭉 가져왔고요. 민주주의 지수는 0에서 14의 값을 가진다.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52에서 5.29로 하락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석을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인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하위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큰 변화. 튀니지가 2006년 3.06에서 2025년 5.51로 상승했다. 부정적인 거. 네,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요한 어젠다별로 데이터를 쭉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시간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변화 그래프를 가져올게요. 자,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민주주의 지수 변화를 기업 임원들이 보기 좋게 시각화해. 우리 이쪽 고위분들 보기 좋게 시각화해 라고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를 보냅니다. 바로 챗GPT 분석 들어갔고요. 클로드도 아티팩트를 통해서 지금 바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과연 보기 좋게 시각화를 가져올지. 클로드 벌써 지금 끝이 났고요.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국가별이 아니라 대륙별로 이렇게 쭉 가져왔고요. 우리 GPT는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잠깐 네트워킹 이슈가 있는 것 같죠. 다시 GPT가 열심히 그래프를 뽑고 있습니다. 네, 챗GPT는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나
를 가져왔습니다. 네,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가 굉장히 낮아졌네요. 5.60에서 5.30으로 굉장히 지금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디테일한 시각화는 저희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깔끔하게는 챗GPT가 가져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클로드가 좀 더 잘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클로드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시각화도 클로드가 확실히 전 모델에 비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도 지금 인터랙티브한 시각화가 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이 둘 다 어떤 걸 써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간장 맛, 양념 맛 이렇게 치킨 먹듯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써보시면 알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생성인데 SV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누가 더 잘 생성해 주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기업 쉽지 않죠. 네, 나이키. 이 나이키도 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로고입니다. 네, 과연 이 로고를 어떻게 이미지로 잘 출력을 해낼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